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0.3초의 기적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진짜 이 책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에 두고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요, 워낙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할까 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감사 파티. 잠시 책 읽기를 중단하고 5분 동안만 감사와 관련된 것들을 수첩에 적어보자. 당신은 단 5분간 이렇게 많은 고마운 사람들과 고마운 일들, 고마움의 의미를 떠올렸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랄지도 모른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다. 감사의 힘을 발휘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사는데 너무 바빠서 잠시 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목록을 살펴보자. 그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은 대략 3가지다. 그 목록 대부분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일 것이다. 부모님, 형제자매, 학창시절의 은사님,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 또 어떤 목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경험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당신 스스로에게서 찾은 감사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해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다. 앞에서 본 N처럼 거창한 일일 필요도 없다. 대도시의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를 안내해 준 일이든 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준 일이든 그 어떤 하찮고 소박한 것이라도 좋다. 아니면 꿈꿔온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해냈다며 스스로에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그것이 바로 행복, 존재로서의 인간이 행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에서 얻는 행복이 아닌 행동 자체에서 오는 행복과 성취감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을 아주 많이 느껴왔다. 단지 그런 감정을 행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침대 머리맡을 정리할 때나 아이들을 위해 푸근한 모자 혹은 스웨터를 만들 때, 이웃을 초대해 따뜻한 커피와 쿠키를 즐길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본다. 생각해보자. 그동안 결과만을 즐긴 것인지. 아니다. 우리가 즐긴 것은 선물을 전하고 나서 혹은 다과 파티가 끝나고 나서 듣곤 하던 고마워라는 감사의 인사만은 아니다. 청소를 하고 뜨개질을 하고 커피와 쿠키를 정성 들여 만드는 그 과정 전체를 흐뭇하게 즐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부에서 발견하는 확실한 감사의 힘인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크리스 피터슨 교수와 마틴 세리그먼 교수는 희망, 열정, 감사하는 태도, 호기심, 사랑 등의 29가지 행복 소질이 개인의 삶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 가운데 호기심이나 배움, 욕구 같은 행복 소질은 다른 소질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보다 영향력이 강한 소질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밝혔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은 지긋지긋한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속에 계속 머물려는 이중성을 보인다. 아니, 빠져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지경이 되면 행복은 점점 멀어진다. 파티에 가보자. 재수가 좋으면 술에 취해 머리에 전등갓을 쓴 회계사를 만날 수도 있다. 눈물이 나도록 한 번 웃고 나면 비로소 나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치켜드는 걸 느낄 수 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인사이드 에디션에서 기발한 파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스태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 간에는 심각한 불화와 위기까지 있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파티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인사이드 에디션은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신상품을 출시했거나 장비를 홍보하려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샘플을 보내온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사양하고 돌려보냈지만 나중에는 지겨워져서 창고에 정리해 놓았다. 인턴 사원들이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고 번호를 하나씩 매겨두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다투기도 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뉴스 편집실에 모였다. 우리는 번호를 적은 종이를 모자에 담아 돌렸다. 한 사람이 하나씩 번호를 뽑았다.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쇼핑백을 받았다.
그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선물은 반드시 즉석에서 개봉해야만 했다. 연이어 웃음이 터졌다. 백미는 그래픽 디자인 담당 남자 직원이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남자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보내온 야한 여성 속옷을 꺼내들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 바람에 사무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 파티 이후 우리는 한동안 즐거운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다. 그 파티가 화제거리가 되었고 웃음이 필요할 때면 그 남자 직원과 속옷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의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우리들 모두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각자 가슴속의 감사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최선을 다해왔어. 고마운 일이지. 그러니까 나도 조금은 즐길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이다.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예술이다. 우리는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매일매일 우리 일상 주변에서 감사할 거리를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찾아본다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예술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